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커말 1급 필기 2017년 1회 데이터베이스 41번부터 60번까지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아래의 이벤트 프로시저에서 단추를 클릭했을 때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여기 요 지문이 주어지고 그 단추를 클릭했는데 그 단추에 이 단추란 커맨드 1이라는 단추에 요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명령에 보면 do cmd.open form 폼이 열려라. 사원 정보 폼이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쉼표 AC normal 폼 보기 형태로 우리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보기가 있는데 뭐 폼 보기, 뭐 레이아웃 보기, 디자인 보기, 뭐 데이터 시트 보기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건 폼 보기로 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do cmd.go to record 레코드로 이동해라. 쉼표 AC new rec가 뭐예요? AC new rec는 이 new가 뭐예요? 새로운 레코드로 이동해라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레코드에는 데이터가 없는 비어있는 레코드로 이동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폼이 열리고 사원정보 폼이 열리고 그 사원정보 폼에서 데이터가 없는 새로운 레코드로 맨 마지막에 있는 새로운 레코드로 이동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답은 뭐가요? 4번입니다. 사원정보 폼이 열리고, 그쵸? 사원정보 폼이 열리고 새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비워진 폼이 표시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풀이 과정에 보면 do cmd.go to record AC first 하면은 자, 첫 번째 레코드 가장 왼쪽 컨트롤의 포커스가 표시됩니다. do cmd.go to record 쉼표 AC last 하면 마지막 레코드의 가장 왼쪽 컨트롤의 포커스가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do cmd.open table 사원정보 쉼표 AC view normal 하면 사원정보 테이블을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사원정보 테이블이 열리고는 이건 뭐예요? 오픈 테이블이겠죠. 오픈 폼이 아니라, 그쵸? 오픈 테이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행의 새 레코드의 포커스가 표시된다. 이거는 뭘까요? 쉼표 그쵸? 이거 먼저 do cmd.go to record 쉼표 AC new record 이게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사원정보 폼이 열리고 이건 뭔데? 그러면 뭐 do cmd.open form 사원정보 AC normal 이게 맞네요. 첫 번째 레코드의 가장 왼쪽 컨트롤의 포커스가 표시된다. 이것은 뭐예요? do cmd.go to record 쉼표 AC 뭐가 되는 거죠? first가 되는 거예요. first. 그죠? 그 다음에 3번 사원정보 폼이 열리고 이건 맞네요. do cmd.open form 사원정보 쉼표 AC normal 마지막 레코드의 가장 왼쪽 컨트롤의 포커스가 표시된다. 이건 뭐 AC last에. 여러분 이 포커스라는 게 뭐예요? 포커스. 커서란 얘기예요. 우리가 한글 문서에 보면은 이렇게 클릭하면 커서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글씨 쓸 수 있도록. 그렇죠? 요 포커스를 요걸 포커스라 그래요. 커서를. 4번 정보 이게 이제 답이 4번이네. 그렇죠? 사원 정보 폼이 열리고 새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비워진 폼이 표시됩니다. 그렇죠? 데이터가 없는 비워진 폼이 표시된다는 뜻이에요. 41번의 답은 4번. 42번 다음 중 VBA 모듈에서 여기 VBA 비주얼 베이직에 들어가 있네요. 선택 쿼리를 데이터 시트 보기, 디자인 보기, 인쇄 미리 보기 등으로 열기 위해 사용하는 메서드는 자, 그럼 풀이 과정을 먼저 한번 볼까요? do cmd run SQL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데이터를 수정, 삽입, 삭제하기 위한 메서드인데 자, SQL문을 실행하기 위한 매크로 함수라고도 그럽니다. 알겠죠? 자, 다음 do cmd open query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선택 쿼리를 데이터 시트 보기, 그렇죠? 디자인 보기, 인쇄 미리 보기 등으로 열기 위해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알겠죠? 자, 쿼리를 여는데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 건지 디자인 보기로 열 건지 인쇄 미리 보기로 열 건지 선택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do cmd run query 이런 건 없어요. 비주얼 베이직에서 do cmd open SQL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명령어도 이런 메서드도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답이 뭐가 되겠어요? 답은 do cmd open query가 되겠네요.
자, 우리 관연도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이름이 txt 제목인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입니다. 매출 내역이라는 내용을 입력하는 VBA 명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txt 제목은 매출 내역. 이거 맞아요. txt 제목이라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매출 내역이라는 내용이 입력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xt 제목점 텍스트는 매출 내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xt 제목점 value는 매출 내역. 그런데 txt 제목점이 캡션이라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는 여러분 제가 혀 짧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발음 세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캡션이라는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캡션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냐고요? 캡션이라는 건 이거는 레이블 컨트롤에,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아니라 레이블 컨트롤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다음 43번. 다음 중 보고서의 각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보고서 각 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거의 기출문제에 보면 보고서 문제가 꼭 2문제 이상 나와요. 근데 보고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 즉 액세스에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A4 용지로 출력해서 보려고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풀이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서의 각 구역 중에서 페이지 머리글과 페이지 바닥글이 있어요. 페이지 머리글은 매 페이지마다 이렇게 보면 위에 이건 그룹 머리글이네. 죄송합니다.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페이지 머리글이라 그러고, 매 페이지마다 이렇게 아래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매 페이지 아래 이렇게 나타나고 뭐라 그래요? 이거는 페이지 바닥글이라 그럽니다. 반복해서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출력이 됩니다. 주로 날짜, 페이지 번호 등이 들어가며 계산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룹 바닥글은 여기 이제 이게 그룹인데 이렇게 하나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그룹에 여기 아래 있는 건 요건 그룹 바닥글이고, 요 위에 요약 정보가 나타나는 것은 그룹 머리글에 해당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보고서 머리글. 보고서의 맨 앞에 한 번 출력되며,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에 딱 한 번 출력이 됩니다. 보고서 머리글은 페이지 머리글, 요 페이지 머리글 위에 표시됩니다. 알겠죠? 딱 한 번 출력되며 일반적으로 로고나 제목, 이 문서 전체에 대한 제목 및 날짜 등의 정보를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네, 맞습니다. 2번. 페이지 바닥글. 각 레코드의 그룹의 맨 끝에 표시되며, 각 그룹의 맨 끝에 표시돼요. 페이지의 맨 끝에 표시되는 게 아니라 그룹의 맨 끝에 표시되는 건 그룹 바닥글이겠죠. 그룹에 대한 요약 정보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자, 요거의 내용은 뭐예요? 각 레코드 그룹의 맨 끝에 출력되며 그룹에 대한 요약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이거는 그룹 바닥글이겠죠. 바닥글. 그죠? 그럼 페이지 바닥글은 뭐예요? 매 페이지 아래죠. 그룹 바닥글이 아니라 매 페이지마다 모든 페이지 아래에 반복적으로 출력되는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린 페이지 바닥글이라고 합니다. 3번. 본문, 레코드 원본의 모든 행에 대해 한 번씩 출력되며 보고서의 본문을 구성하는 컨트롤이 여기에 추가된다. 여기 본문. 이게 본문이잖아요. 본문의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들. 자, 다음. 보고서 바닥글. 보고서의 총합계 또는 전체 보고서에 대한 기타 요약 정보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맞아요. 보고서 바닥글은 레코드가 끝나는, 데이터가 끝나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알겠죠? 맨 마지막 문서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고서 바닥글. 보고서 머리글은 맨 첫 페이지 머리글 위에 나타나고, 보고서 바닥글은 문서가 끝나는 부분에 그냥 나타납니다. 알겠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타나겠죠? 네, 다음 44번. 다음 중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규화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규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갱신 시 발생하는 이상 현상들이 있어요. 그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테이블 속성들 사이의 종속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속성과 속성, 즉 필드와 필드 사이에는 어떤 종속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것을 최대한 배제해서 여러분 삽입 이상이나 삭제 이상이나 갱신 이상 같은 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규화를 통해 중복, 우리가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중복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일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키에 해당해요. 그렇죠? 왜 대한민국 사람 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이 없고 대한민국 사람 치고 주민등록번호가 중복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중복을 최소화해야 돼요. 근데 정교화를 통해 중복은 최소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정교화의 특징입니다. 자, 44번 1번 볼까요? 정교화를 통해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교화가 나온 겁니다. 2번 정교화를 통해 데이터 삽입 시 테이블 재구성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테이블을 다시 만드는 그런 필요성을 아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3번 정교화는 테이블 속성들 사이의 종속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어떤 열과 열, 즉 필드와 필드 사이에 어떤 종속 관계가 있는데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종속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정이 바로 정교화 과정입니다. 4번 정교화를 수행하는 데이터의 중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틀렸어요. 절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다음 45번 다음 중 기본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기본키가 뭐라 그랬어요? 기본키는 여러분 중복값이 없다. 그 다음에 뭐죠? 널값이 없다. 널값이라는 건 뭐예요? 비어있는 값이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기본키라 그랬어요. 그쵸? 중복값이 없고 널값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본키, 여러분들 식별할 수 있는 그 주민등록번호가 때문에 여러분 동사무소나 여러분 면사무소 가가지고 여러분 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도 띄고 여러분 등기등록 초본도 띄고 인감증명서도 띄고 자 경찰서에 가서는 여러분 그 주민등록번호로 신원 조회할 수 있어요. 왜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쓸까요? 주민등록번호가 기본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키의 특징이 뭐예요? 중복값이 없고 널값이 없다 그랬어요. 널값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값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1번 기본 풀이 과정 한번 볼까요? 기본키는 디자인 보기의 상태에서 설정할 수 있다. 기본키는 여러분 기본키가 한 개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개 이상의 필드도 뭐 여러분 주민등록번호와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2개 다 여러분 기본키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값이 없고 널값이 없어야 한다. 자 여기 보시면 참조 무결성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키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이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에서는 기본키를 해제할 수 없어요. 그럼 기본키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관계를 하는 것을 제거하고 기본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키의 종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이거 다운받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기본키로 지정된 필드는 다른 레코드와 동일한 값을 가질 수 없다. 이건 뭐예요? 중복된 값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중복값이 없다.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기본키의 특징이죠. 2번 기본키 필드에 값이 입력되지 않으면 레코드가 저장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건 반드시 값이 입력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요? 널값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3번 기본키가 설정되지 않아도 테이블은 생성된다. 왜냐면 기본키가 생성되지 않아도 기본키가 없어도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저는 기본키가 없는 테이블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4번 기본키는 하나의 필드에만 설정할 수 있다. 이거 뭐가 틀렸어요? 하나의 필드에만이라 그래서 틀렸어요. 뭐만 그죠? 하나의 필드에 설정할 수 있고 2개의 필드에도 설정할 수 있고 3개의 필드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틀렸네요. 답은 4번이네요. 다음 46번 다음 중 폼이나 보고서에서 테이블이나 쿼리의 필드를 컨트롤 원본으로 사용하는 컨트롤을 의미하는 것은 자 이것은 뭐냐면 바운드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자 풀이 과정 한번 볼까요? 자 바운드 컨트롤 폼이나 보고서에서 테이블이나 쿼리의 필드를 컨트롤 원본으로 사용하는 컨트롤입니다. 자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필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거 여기 이제 어떤 텍스트 상자가 딱 있으면 텍스트 상자 여기 이제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써요? 이렇게 주민번호라고 썼어요. 주민번호. 그러면은 이게 주민번호란 글씨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의 진짜 주민번호가 나오는 겁니다. 뭐
뭐 2010 뭐 17 다시 뭐 3456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그쵸? 저기 주민번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바운드 컨트롤이에요. 왜?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필드가 바운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운드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그럼 언바운드 컨트롤은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이것도 텍스트 상자 컨트롤인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자, 테이블이 폼이나 보고서에서 이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필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원본으로 사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언바운드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다음에 계산 컨트롤이 있어요. 똑같은 이제 텍스트 상자 컨트롤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 텍스트 상자 컨트롤로. 그럼 여기는 이제 필드가 아닌 뭐 여기에 주민번호가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이름이 필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식이 들어간 거예요. 뭐 해가지고 썸해서 뭐 이렇게 가로 열고 뭐 금액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금액의 합계가 나타나요. 이렇게 더하기 빼기 나누기나 그 다음에 sum, avg 이런 계산 값이 들어간 걸 갖다가 우리는 계산 컨트롤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레이블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여기 레이블. 이건 텍스트 상자 컨트롤하고는 달라요. 이건 레이블 컨트롤이에요. 레이블 컨트롤에 여기 주민번호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 주민번호라는 글씨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주민번호는 이건 뭐예요? 주민번호라는 글씨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 주민번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민번호 바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정말로 주민번호 뭐가 있을까요? 뭐 23 뭐 1 07 06 다시 뭐 405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주민번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 폼이나 보고서에서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필드를 컨트롤 원본으로 사용하는 컨트롤은 바운드 컨트롤이라 그럽니다. 알겠죠?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뭐하고?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필드하고 현재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바운드 컨트롤이라 그럽니다. 다음 47번 다음 중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를 이용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뭐예요?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에 관한 문제네요. 저기 풀이 한번 볼까요? 여기 여러분 거기 문서를 딱 열면은 여기 이제 액세스 2016 버전 거기 열면은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왼쪽에는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가 있고 그 옆에 오른쪽에는 우편 엽서 마법사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테이블을 이용하여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세금 계산서도 뭐에 관한 거예요? 업무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가 맞습니다. 테이블을 이용하여 거래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거래 명세서도 뭐예요? 업무에 관한 거잖아요.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3번 쿼리를 이용하여 우편물 레이블을 작성할 수 있다. 여러분 틀렸어요. 우편물 레이블은 어디서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 우편엽서 마법사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우편엽서 마법사에서.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가 아니라 답은 3번이네요. 4번 쿼리를 이용하여 서식이 없는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맞아요. 여기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내가 또 여기다 왜 세금 계산서는 글씨를 쓸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관연도 문제들을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를 이용한 여기 우편엽서 마법사입니다. 그게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를 이용한 레이블 보고서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레이블은 우편물 발송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여러분 시험에서 잘 모르겠으면 뭐라 그랬어요? 뭐뭐만 반드시 뭐뭐 할 수 없다. 이걸 콕 찍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잘 모르겠으면 자 반드시 출력하는 테이블에 우편번호와 주소가 있어야 된다. 틀렸어요. 그러면 레이블은 여러분 레이블 마법사는 우편번호하고 주소가 없어도 돼요. 예, 꼭 우편엽서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왜 라벨지 출력해 보신 적 있나요? 옛날 분들은 다 라벨지 이렇게 한 번씩 출력해 봤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모양에다 이렇게 라벨지를 출력해 가지고 이렇게 출력해서 그럼 여기에 똑같은 데이터들이 쭉 뭐 주소면 주소가 쭉 바뀌어서 써지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은 기풍쌤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럼 여기 다 기풍쌤이 입력이 돼요.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로 만듭니다.
그럼 다 기품셈으로 글씨가 써지면은 그럼 그걸 인쇄해가지고 제 책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굳이 뭐 우편번호와 주소만 반드시 우편번호와 주소가 입력되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다음 중 레이블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레이블 보고서가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 세부 구역이 각 열마다 나타난다. 틀렸어요. 여러분 이 열마다 무슨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 이런 거 여러분 레이블 보고서에는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왜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을 만들어요 여기에? 알겠죠?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48번. 다음 중 보고서의 그룹 정렬 및 요약창의 그룹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자 그룹 정렬 및 요약창이네요. 그렇죠? 이 그룹 보고서에 보면 그룹 정렬 및 요약창이 맨 밑에 디자인 보기 할 때 맨 밑에 나타나요. 이게 이제 보고서를 우리가 만들 때 여기 맨 밑에 여기에 이제 그룹 정렬 및 요약창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우리가 실기 공부할 때 보고서에서 그룹하는 문제가 나타나요. 또는 보고서에서 정렬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자, 먼저 풀이 과정 한번 볼까요? 자, 필드나 식을 보고서의 그룹 정렬 및 요약 창에는 필드나 식을 기준으로 최대 10개까지 그룹 수준을 정의할 수 있다. 알겠죠? 그룹이 5개고 정렬이 5개면은 10개니까 돼요. 자, 그룹이 8개고 정렬이 2개일 수도 있고 그룹이 5개고 정렬이 1개일 수도 있지만 10개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 도안값이. 같은 필드나 식을 2번 이상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같은 필드나 식을 2번 이상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판매부를 판매부 해가지고 그룹을 5번 한번 지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다 돼요. 자, 여러 필드의 요약을 추가하거나 같은 필드의 여러 종류의 요약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 필드에 모든 필드에 다 요약을 추가할 수 있어요. 만약에 금액 필드의 합계를 나타내고 수량 필드의 평균을 나타내고 이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더하기, 빼 이런 걸 요약이라 그래. 요약 알겠죠? 모든 필드에 요약을 추적할 수 있고 또 하나의 필드에는 또 여러 개의 요약을 넣을 수 있어요. 금액 필드에 썸을 이용해서 합계도 나타낼 수 있고 AVG를 이용해서 평균도 나타낼 수 있고 카운트를 이용해서 개수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룹의 머리글 구역과 그룹 바닥글 구역을 모두 제거하면 그룹 수준이 삭제되고 정렬로 바뀝니다. 알겠죠? 자, 해보세요. 제가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 하나만 그룹 머리글만 설정해도 그룹이 되고 그룹 바닥글만 설정해도 그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 다 만들 수도 있고요. 알겠죠? 그런데 2개 다 제거해야 돼요. 2개 다 제거하면 없으면 제가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즉 이건 그룹 머리글도 없음으로 하고 그룹 바닥글도 없음 했더니만은 그룹이 삭제된다고 이렇게 뜹니다. 메시지 박스가. 자, 그럼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룹 정렬 및 요약창의 그룹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이네요. 그렇죠? 자, 1번 필드나 식을 기준으로 최대 5개까지 그룹을 정의할 수 있다. 틀렸어요. 5개까지가 아니라 뭐예요? 10개까지 그룹을 수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B. 같은 필드나 식을 2번 이상 그룹화할 수 있다. 맞아요. 같은 필드나 식을 2번 이상 그룹화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판매부 그룹하고 또 그룹하고 또 그룹화해서 5번까지 그룹해 봤습니다. 자, 근데 최대 10개까지 그룹할 수 있습니다. D번. C. 여러 필드의 요약을 추가하거나 같은 필드의 여러 종류의 요약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럼요. 모든 필드에 다 넣을 수 있어요. 왜? 문자 필드에도 카운트 함수 넣어서 개수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숫자가 들어가 있는 필드 같은 경우는 sum, avg 이런 거 함수를 넣어서도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필드에도 여러 개의 함수를 넣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D. 그룹 수준을 삭제하려면 그룹의 머리글 구역과 바닥글 구역을 모두 제거하면 된다. 맞아요. 이것도 모두 제거하면 여러분요 그룹이 제거됩니다. 2번 그룹화를 하려면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을 모두 선택해야 된다. 틀렸어요. 그룹화를 하려면 그룹 머리글이든 그룹 바닥글이면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 선택하면 됩니다. 알겠죠? 2개 다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틀렸어요? A 틀렸고 E 틀렸네요. 그렇죠? E. B, C, D는 맞아요. 여기 1번 A 들어가서 틀렸고 모두 옳은 것만 나열한 건데 여기 A 들어가서 틀렸고 4번은 E가 들어가서 틀렸네요.
답은 3번입니다. 47번. 다음 중 보고서의 그룹화 및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미래에 나올 문제네요. 2016년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답만 보겠습니다. 필드나 식을 기준으로 최대 5단계까지 그룹화할 수 있으며 같은 필드나 식은 한 번씩만 그룹화할 수 있다. 틀렸어요. 여러분 뭐예요? 최대 뭐예요? 10개까지 그룹화할 수 있고 같은 필드나 식은 한 번씩만 아니라 여러 번씩 그룹화할 수 있어요. 같은 필드나 식은 여러 번씩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틀렸네요. 다음 49번. 다음 중 폼과 보고서에서 설정 가능한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 조건부 서식에 관한 문제예요. 조건부 서식의 특징이 뭐예요? 풀이 과정 한번 볼까요? 조건에 만족하는 값에만 서식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값에는 서식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만족하는 값에 서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현재 레코드 값 확인 또는 식을 사용한다. 여기 보세요. 필드 값이 식이 필드에 포커스 있으면 이거 세 개가 여기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필드 값으로 찾을 수 있고 시기로 찾을 수 있고 필드에 포커스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2021년을 대비해서 2016 버전으로 여러분한테 문제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50개의 조건부 서식 규칙을 추가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최대 50개의 조건부 서식 규칙을 추가할 수 있고 지정한 조건이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첫 번째 조건의 서식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2개 이상이 하나는 뭐 50 이상은 빨간색, 나머지는 뭐 50 이상은 빨간색인데 그 중에서 뭐 영업부도 빨간색. 근데 50 이상이면서 영업부인 거예요. 동시에 만족해요. 50 이상은 빨간색, 영업부는 파란색. 막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럼 빨간색, 파란색이 2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레코드는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뭐 빨간색과 파란색의 중간색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의 서식이 그냥 적용되는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원하는 필드 값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우리가 조건에 만족하는 값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2번. 식이 true 또는 false로 평가되는 경우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true일 때는 빨간색, false일 때 뭐 파란색 이렇게 정할 수 있고 true일 땐 글씨를 굵게, false일 때는 글씨를 뭐 기울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필드에 포커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필드에 포커스가 있는지에 따라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왜? 필드에 포커스가 있음이라는 걸 적용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필드에 포커스가 있음을. 자, 4번.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서식을 조건식으로만 지정할 수 있다.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 우리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만족하는 것에 서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것에는 서식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 조건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폼이나 보고서에서 조건에 맞는 특정 컨트롤에만 서식을 적용하는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예요? 자, 1번.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오피스 2007 기준이에요. 오피스 2007 기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맞지가 않아요. 알겠죠? 어째나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식이 아닌 필드 값만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맞아, 이것도 맞네. 그쵸? 조건부는 식이 아닌 필드 값이 식이 아닌 필드 값으로만 설정이 이거 틀렸다. 식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고 필드 값 여기 뭐뭐만이라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쵸? 식과 필드 그다음 필드에 포커스 있으면 세 가지가 됩니다. B번 컨트롤 값이 변경되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적용된 서식이 해제되고 기본 서식이 적용된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는 조건에 만족하는 값만 찾아서 넣는 겁니다. 그게 뭐 조건부 서식이에요. 10번 조건을 3개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조건별로 다른 서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왜? 이건 2010 이것도 2000 조건은 원래 3개까지였는데 지금 50개까지 가능합니다. 지정한 조건 중 2개 이상이 참이면 조건이 참인 서식이 모두 적용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쵸? 어떻게 2개의 모든 서식이 적용돼요? 하나는 50 이상인 것은 빨간색, 영업부인 것은 파란색. 그러면 그게 50 이상에도
조건이 만족하고 영어부인 것도 조건이 만족해. 그럼 빨간색과 파란색 어떻게 되는 거죠? 중간색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50번. 다음 중 폼 마법사를 이용한 폼 작성 시 선택 가능한 폼의 모양 중 각 필드의 왼쪽의 레이블과 이게 뭐냐면은 왼쪽에는 레이블이래. 그쵸? 각 필드의 왼쪽의 레이블과 함께 각 행에 표시되고 컨트롤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은, 자, 폼 마법사를 이용하면은, 자, 여기 컨트롤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폼 마법사를 이용하면. 근데 그 중에 폼 마법사를 이용하면, 자, 열 형식, 이제 컬럼 형식이라고 안 그럽니다. 열 형식이라고 그럽니다. 알겠죠? 이건 이제는 컬럼 형식이란 말을 안 쓰고 이걸 뭐라고요? 2016에서는 열 형식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열 형식에서는 이게 열 형식이에요. 그렇죠? 열 형식은 뭐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자, 여기 풀이 과정 한번 볼까요? 2016 버전은 컬럼 형식이 아니라 열 형식이라고 나타납니다. 화면에. 열 형식은 왼쪽 레이블, 왼쪽에는 이렇게 레이블이 나타나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필드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그럼 이건 열 형식이 맞네요. 그렇죠? 자, 테이블 형식은 뭐 위쪽에 레이블이, 아래쪽에는 필드 컨트롤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겁니다. 테이블 형식입니다. 데이터 시트 형식에는 위쪽에 필드가, 아래쪽에는 레코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테이블을 보면은 다 데이터 시트 형식으로 보입니다. 자, 맞춤은 필드의 개수나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 맞춤식으로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답은 이거 1번이네요. 그렇죠? 왜? 왼쪽에는 레이블이 여기 보면 왼쪽에는 레이블이 나타나고 오른쪽 필드가 뭐예요? 오른쪽에는 필드들이 나타나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열 형식이라 그럽니다. 다음 51번.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은 결과를 표시하는 쿼리로 옳은 것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영화명이 비읍, 티귿 영어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베테랑이면 미음, 이응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이게 한번 볼까요? 셀렉트 별표 from movie order by 영화명 장르. 여기서 여러분 있잖아요. order by가 이게 뭐예요? 정렬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렬. 그럼 이 order by 다음에 반드시 필드가 오는데 뭐 영화명이라고 나와있어요. 영화명 쉼표 장르. 영화명이 1차적으로 먼저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영화명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고 장르가 그 다음 정렬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뭐가 안 써졌어요? 우리가 영화명으로 정렬하려면 영화명 쓴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오름차순이면 ASC 써야 되는데 안 썼어요. 즉 ASC를 안 써도, 자, 필드명만 써도, 오더바이 다음에 필드명만 써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1차적으로 영화명으로 정렬하고 2차적으로 장르로 정렬하는 뜻입니다. from movie는 뭐예요? from 다음에 오는 것은 뭐죠? from 다음에 오는 것은 여기 있네. from 다음에는 여기 movie가 왔어요. 그렇죠? movie 테이블이란 뜻이에요. 근데 원래 from절 다음에는 원본 데이터인 뭐하고 뭐가 올 수 있어요? 테이블이나 쿼리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from절 다음엔 테이블이나 쿼리가 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select 별표. select 별표는 모든 필드를 나타내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select절 다음에는 필드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select하고 영화명, 쉼표, 장르 하면 뭐예요? 영화명 필드와 장르 필드만 나타나요. 여기 보면 영화명 필드하고 장르 필드 두 개만 나타나고 얘네 둘은 이렇게 안 나타나요. 제작연도하고 감독 필드하고 제작연도 필드는 안 나타나요. 자, 그럼 이거 답은 뭐가 되겠어요? 자, 1번이 되는 겁니다. 뭐 영화명을 1차적으로 오름차순으로 한 다음에 2차순으로 장르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이 DESC는 뭐죠? 내림차순이에요. 영화면이 지금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읍 다음에 티귿이 오름차순이지 내림차순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3번 보겠습니다. 제작연도 오름차순, 장르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네요. 장르가 지금 이거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어요. 제작연도가 지금 1차적으로 제작연도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2013, 2014, 2015, 2015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틀렸네요. 장르도 내림차순이 아니에요. 지금 미음 다음에 이응이니까 오름차순이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그렇죠?
4번 감독 오름차순 재작년도 오름차순이에요. 감독이 지금 1차적으로 오름차순 됐나요? 비읍 다음에 리을이고 그 다음에 기역 리은이네. 이건 아니네요. 그쵸? 그죠? 그 다음에 뭐 재작년도도 물론 오름차순이 아니고 답은 1번이네요. 네, 다음 52. 다음 중 아래 펄슨 테이블, 여기 펄슨 테이블에 대한 쿼리의 실행 결과 값은, 자 먼저 한번 풀이 한번 과정 볼까요? 자, select count full name 필드의 개수를 나타내줘라. 그쵸? 그 필드는 개수를 나타내주는 필드네요. from person. 이게 뭐예요? person 테이블이네요. 그쵸? 여기 문제에서 뭐 person 테이블이라고 나왔으니까 where 조건. 그럼 우리 기본 SQL문에서 기본 구문이 뭐예요? select 다음에 필드가 와요. 그 다음에 from 다음에 데이터 원본이 와요. 이게 뭐예요? from 다음에 오는 원본이 뭐죠? 쿼리나 테이블이 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그 다음에 where 다음에 뭐가 와요?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와요. 조건. 근데 이 조건이 뭐예요? 자, 플레인 필드에서 like 별표 ampersand o, 그러니까 별표 오니까 o로 끝나는 글자를 찾아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o 별표함 o로 시작하는 글자를 찾아주겠죠. 별표 o 별표함 o가 포함된 모든 글자를 찾아줍니다. 이거는 뭐예요? o로 끝나는 글자를 찾아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o로 끝나는 글자를 찾아줘서 그 필드에 대한 개수를 세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5로 끝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김종호밖에 없네. 김종호 이거 여러분 혹시 춘천뽕이라고 하나요? 춘천뽕? 제가 김종호 사격 선수잖아요. 사격. 그죠? 자, 우리 춘천 태생입니다, 여러분. 자, 춘천의 강촌에 있습니다. 강촌. 네, 춘천 태생입니다. 또 잘못된 정보 아닌지 모르겠네. 자,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한테 알려주기도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저를 절대적으로 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보겠습니다. 자, select count. 요거 이제 뭐 1이 5로 끝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이에요. 자, 우리 관연도 문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SQL의 select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더 바이문을 이용하여 정렬할 때, 오더 바이는 뭐 그 다음에 정렬하는 문제죠. 기본값은 오름차순 정렬값을 가지고, 맞아요. 기본값은 오름차순이니까 여기에 뭐예요? 자, 여기 보니까 바로 51번 문제였네요. 그쵸? 여기 보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영하 0이라고 썼는데 이거 기본값이 오름차순이니까 오름차순으로 ASC를 안 써도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다음 검색 필드의 구분은 콤마로 구분한다. 맞아요. 우리 아까 영화 있고, 그쵸? 또 뭐 했었죠? 제가 이래요. 문막 강다듬 잊어먹어. 영화명, 쉼표, 장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검색 필드의 구분은 콤마로 구분하고, 맞습니다. 검색 결과에 중복되는 레코드 없애기 위해서는 디스팅크트. 이거 맞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관연도 문제에서 참 많이 나왔던 거예요. 중복 값을 없앨 때 쓰는 거예요. 딱 중복된 값을 제외하고 고유값만 이렇게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디스팅크트는. from 전에는 테이블 이름만 지정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뭐뭐만. 그쵸? from 전에는 뭐예요? 테이블도 올 수 있고 뭐도 올 수 있어요? 쿼리도 올 수 있어요. 쿼리. 네, 답은 4번. 자, 값 테이블의 속성 A가 1, 2, 3, 4, 5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을 테이블의 속성 A가 0, 2, 3, 4, 6의 도메인을 가지고, 이거 값을 이게 이제 A 테이블의 속성 A열에는 0, 2, 3, 4, 2, 3, 4, 6이라는 값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음 SQL문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 자, 이건 뭐예요? A 테이블 select A from 값 union select A from 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값 테이블의 속성 A잖아요. 그쵸? 값 테이블의 을 테이블의 A 필드에 있는 값과 값 테이블에 있는 A 필드에 있는 값을 유니언 합치란 얘기잖아요. 근데 합치는데 중복값은 제외해서 합쳐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0, 1, 2, 3, 4, 5, 6. 여기 3과 4가 중복되지만 한 번씩 나타나서 0, 1, 2, 3, 4, 5, 6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문제 또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원 테이블의 주소가 서울인 사원의 이름과 부서를 입사 연도가 오래된 사원부터 최근의 사원을 순서대로 검색하기 위한 SQL문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오더 바이 정렬할 때 오더 바이는 맨 마지막 절에 나와야 돼요.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된 것부터 최근까지면 뭐예요? 2000년도
뭐 2020년도까지니까 이렇게 오래된 것부터 최근까지 나오자면 이거는 오름차순으로 해야겠죠. 그렇죠? 즉 뭐 입사년도가 오름차순인 거예요. 그럼 입사년도가 오름차순인 게 뭐가 있어요? 4번밖에 없네요. 오도바이절이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오도바이절이 중간에 들어가서 두 개 1번과 2번은 틀린 거고 3번도 오도바이절이 뭐예요? 주소는 서울인 것을 찾아서 내림차순이라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입사년도가 오래된 사원부터 최근의 사원의 순서대로 검색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토바이가 마지막 절에 나와야 되고 마지막에 나와야 되고 오래된 사원부터 최근 사원이면 오름차수니까 ASC 써주면 되겠죠. 이거 안 써줘도 사실 돼요. 그냥 입사년도만 써줘도 돼요.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입니다. 여러분 SQL문은 맨 마지막에 다 뭐가 들어가요? 세미콜론이 들어간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2000년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세미콜론이 없는 거 그래서 틀린 게 나왔었습니다. 다음 53번 다음 중 사원 테이블에서 호봉이 6인 사원의 연봉을 호봉이 6인 이건 뭐예요? 이건 조건이잖아요. 조건. 사원의 연봉을 3% 인상. 요 값을 3% 인상했네요. 그렇죠? 3% 이상 이건 뭐예요? 값이네. 요 값으로 인상했다는 얘기네요. 실행 쿼리를 작성할 때 아래의 각 괄호에 넣어야 할 구문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전에도 가르쳐드렸던 것 같아. 업데이트 테이블 셋 값 웨어 조건입니다. 지금 뭐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이 값으로 업데이트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테이블에 있는 것을 이 테이블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값만 찾아서 이 값으로 업데이트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셋이 들어간다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업데이트 퀄인데 이거는 자 여기 C에 있는 값이 여기 등급에 들어가고 그쵸? 7천에 있는 값이 여기 비용 필드에 들어갑니다. 이거 삽입 퀄이구나. 삽입 퀄이 그쵸? 여기 업데이트 퀄이네. 여기 지금 우리가 한 게 업데이트 퀄이고 이건 삽입 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insert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insert into 다음에 여기 values가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알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또 뭐가 되겠어요? 자 여기 where 여기 set이 들어가고 여기 where가 들어가겠죠? 호봉이 6인 것만 찾아서 조건에 호봉이 6인 것만 찾아서 그 연봉을 연봉 곱하기 1.03으로 연봉을 1.03으로 업데이트 해줘라 이런 뜻이잖아요. 즉 3% 연봉을 3% 인상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뭐만? 호봉이 6인 것만 찾아서 알겠죠? 자 업데이트 다음에 set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where 조건이라는 거 이거 업데이트 구문의 기본 구문절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47번 이 아니고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필드로 구성된 서비스 테이블에서 실행 가능한 쿼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번호 필드가 뭐가 돼 있어요? 기본 키가 돼 있다는 거 이걸 중요시해야 돼. 왜? 여러분 번호 필드는 기본 키는 여러분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중복 값이 없고 그다음에 널 값이 없다 그랬잖아요. 비어 있는 값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왜 틀렸을까요? 7천이 여기 비용에 들어가고 C가 등급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지금 추가된 거네요. 그렇죠? 번호 필드를 넣어야 되는데 번호 필드 안 넣어서 그래요. 왜? 기본 키는 반드시 번호 필드에 값이 들어가야지만 기본 키 번호 필드가 기본 키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이게 번호 넣고 뭐 등급만 넣어도 되고 번호 넣고 비용만 넣어도 돼요. 번호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번호만 넣어도 돼요. 등급하고 비용은 안 들어가도 돼요. 삽입할 때는. 답은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54번 다음 중 입사일이 1990년 3월 2일인 사원의 현재까지 근무한 연수를 출력하기 위한 SQL문으로 옳은 것은 자 date, if 여기 날짜 형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쉼표 시작일, 쉼표 종료일이 들어가요. 날짜 형식에 해당하는 종료일에서 시작일을 뺀 값을 나타냅니다. 자 date, if, y를 반드시 4개 써주셔야 돼요. 4개 이렇게 y를 2개 쓰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알겠죠? 물론 3개 쓰는 것도 없고 하나 쓰는 것도 없습니다. 데이트 if에서 날짜 형식은 이렇게 y m은 하나만 써주고 d도 하나만 써주고 q도 하나만 써줍니다. 그러면 2018년 1월 1일 시작이고 2020년 1월 1일 했더니만 2가 나와요. 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 date if m 2018년 1월 1일에서 이거 잘못했다 그쵸? 죄송합니다. 이거 수정해서 올려놓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로 해서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24개월이 나오겠죠. 월을 계산해 주는 거니까
종료일에서 시작일을 뺀 월수를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24개월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잘못했다. 그쵸? 여기 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정해서 올려놓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까지 지난 일수를 계산하니까 730일이 나오네요. 자, 됐습니다. 이 데이트 add 함수는 날짜 형식의 날짜 형식 K 쉼표 날짜에다가 날짜 형식에 해당하는 K 부분을 더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데이트 add에서 y가 4개네요. 그 다음에 3, 2020년 5월 20일 하니까 연에다가 3을 더해줘야 돼요. 요 m이니까 뭐겠어요? 이 3을 월에다가 더해줬어요. d니까 뭐예요? 요 3을 일에다가 더해줬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데이트 밸류는 그냥 날짜를 날짜 형식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옳은 것은 뭐예요? 1번밖에 옳은 게 없네요. 그쵸? 자, 1990년 3월 2일인 사원에 현재까지 근무한 연수. 현재 날짜를 나타내는 건 데이트, 현재 날짜는 XS에서 데이트 add예요. 아니, 데이트 add가 아니라 데이트 가로 열고 닫고가 현재 날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현재 날짜에서 1900년 3월 2일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 나타내 주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55번 다음 중 제공된 항목에서만 값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직접 입력할 수 없는 것. 자, 제공된 항목에서만 값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목록 상자예요. 목록 상자는 이렇게 목록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뭐 기풍 쌤이 있고 이미남 쌤이 있고 뭐 쭉 있어요. 그쵸? 홍길동 쌤이 있고 알겠죠? 이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값을 이렇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풍쌤을 선택하면 기풍쌤이 선택이 되는 거고 이미남쌤을 이렇게 선택하면 이미남쌤이 선택돼요. 그런데 뭐죠? 자, 콤보 상자는 뭐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콤보 상자는 이렇게 여기 삼각형 모양 이렇게 있어서 이걸 때 삼각형 모양을 딱 이 삼각형 모양 클릭하면 밑으로 쭉 떠면서 기풍쌤, 이미남쌤, 홍길동쌤이 나타나서 거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아, 정말 못 그렸다. 그쵸? 다시 그릴까요? 좀 이쁘게 그려볼까요? 네, 됐다. 그죠? 그럼 여기 기풍쌤, 이미남쌤, 홍길동쌤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 입력해서도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레이블은 뭐예요? 레이블은 캡션에 글씨를 쓰면 그대로 출력되는 겁니다. 이게 즉 여기 이 레이블 컨트롤에다가 여기다가 잘생긴 이미남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남쌤. 여러분 이미남쌤 유튜브도 많이 봐주세요. 네. 자, 보겠습니다. 여기 이미남쌤 클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남이란 글씨가 아니 이미남 요 레이블 컨트롤에 이미남이라고 글씨 쓰면 이미남 그대로 출력되는 거 글씨 그대로 출력되는 걸 레이블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그럼 텍스트 상자 컨트롤은 뭐예요? 여기 자 여기 텍스트 상자 컨트롤로 뭘 만들 수 있어요? 자, 바운드 컨트롤과 언바운드 컨트롤과 계산 컨트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다 뭐 쿼리나 테이블에 있는 필드를 바운드 시키면 바운드 시키면은 바운드 컨트롤이 되고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필드를 바운드 아무것도 안 쓰면 언바운드 컨트롤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뭐 sum, avg 뭐 이런 거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산식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이게 텍스트 상자 컨트롤입니다. 답은 4번이네요. 4번은 뭐라고요? 자, 목록 상자 컨트롤은 값을 선택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57번. 다음 중 폼, 이거 관련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폼이나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컨트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4번 보겠습니다. 예, 아니요 필드를 추가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토글 단축 컨트롤이 삽입된다. 여러분 토글 단축 컨트롤은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런 단추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단추가 있고 아래로 내리는 단추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 아니요 필드는 여러분 뭐예요? 여기 체크할 수 있는 이 사각형에 체크할 거나 체크 안 한 것은 예, 아니요 필드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이 확인난 컨트롤, 이걸 확인난 컨트롤이라 그러거든요. 확인난 컨트롤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왜? 체크되면은 예, 체크 안 되면 아니요. 체크되면은 true, 체크 안 되면 false 이렇게. 알겠죠? 예, 아니요 필드. 전으로 나타납니다. 예, 아니요는 이렇게 확인난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오늘 참 많이 버벅대네요. 자, 56번. 다음 중 테이블의 필드 값을 손쉽게 요약 분석하여 통계적인 값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 그럼 그래프가 차트 아니나요? 답은 그냥 3번이겠죠. 자, 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피벗 차트, 테이블의 필드 값을 손쉽게 요약 분석하여 통계적인 값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개체고, 폼은 뭐예요? 테이블, 쿼리, SQL문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정, 삽입, 삭제, 조회하기 위한 개체가 폼입니다. 폼 분할은 뭐예요? 분할 표시 폼은 데이터 시트 보기와 폼 보기가 동시에 나타나요. 데이터 시트 보기와 폼 보기가 동시에 나타나며 이 두 보기는 같은 데이터 원본에 연결되어 있어 항상 상호 동기화되어입니다. 즉 뭐냐면 데이터 시트 보기에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면 폼 보기에도 또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서로 연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관련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만 보겠습니다. 폼 보기 상태에서는 컨트롤 그룹의 로고, 제목, 날짜 및 시간 등의 제한적 컨트롤만 사용 가능하다. 틀렸어요. 폼 보기 상태에서 컨트롤 그룹의 로고, 제목. 여러분이 폼 보기 상태에서는 컨트롤 그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폼은 뭐예요?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컨트롤을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디자인 보기에서. 이게 틀렸네요. 자, 다음 요거 볼까요? 다음 중 분할 표시 폼이네. 분할 표시 폼은 뭐라 그랬어요? 위에는 데이터 시트 보기가 나타나고 밑에는 폼 보기가 나타나고 두 개가 동시에 다 나타나는 걸 분할 표시 폼이라고 합니다. 3번 분할 표시 폼은 만든 후에는 컨트롤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으나 새로운 필드에 추가는 가능하다. 여러분 컨트롤의 크기가 조정이 가능해요. 알겠죠? 네. 홈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가 나타나서 네. 이게 조정할 수 없으나 새로운 필드에 추가는 가능하다. 네. 새로운 필드에 추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게 뭐가 틀렸어요? 컨트롤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알겠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57번 다음 중 입력 마스크를 여기 뭐예요? 여기 뭐 입력 마스크는 입력 마스크의 사용자 지정 기호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나타내고 여기 꺽쇠는 모든 글자를 소문자로 나타납니다. 영구 샵은 숫자를 나타내고 A, L, 물음표, 물음표도 다 숫자가 나타나요. 여기 물음표도 뭐냐면요. 여기 물음표도 뭐냐면은 한글과 영어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선택입니다. 선택. 이거 왜 안 썼을까요? 네. 자, 이거 수정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구샵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는 지금 L이니까 모든 글자가 여기 L, 여기 L, 여기 L은 뭐로 나타나야 돼요? 여기 물음표. 여기는 그러니까 L이 들어간 부분하고 물음표 들어간 부분 요 두 개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문자가 나타나야 돼요. 문자가 뭐 한글이든 영어든 상관없어요. 다 나타나요. 그 대신 뭐예요? 영어일 때는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대문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대문자. 알겠죠? 그 다음에 0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숫자니까 숫자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답이 뭘까요? 여기 1번은 소문자가 있으니까 틀렸고 2번은 다 대문자인데 왜 틀렸을까요?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 0이 들어가서 틀렸네. 여기 물음표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한글하고 영어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죠? 한글하고 영어. 여기 틀렸네요. 그죠?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틀렸네. 여기는 여기 문자 들어간 거 맞네요. 그쵸? 영어가 들어가면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대문자로 해줘야 돼요. 그쵸? 답은 3번이 맞네요. 4번은 왜 틀렸죠? 여기 물음표가 들어가서 틀렸네요. 그쵸? 여기 9가 아니죠. 그쵸? 여기 L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문자가 들어가야죠. 문자. 4번 틀렸네요. 그쵸? 답은 3번입니다. 여기 관련도 문제 또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특정 필드의 입력 마스크를 L, A, 09, 샵으로 설정했을 때 입력 가능한 데이터로 오른 것은 09 샵은 뭐라 그랬어요? 숫자라 그랬어요. L하고 A는 뭐예요? L하고 A는 다 영어예요. 영어 숫자. 얘는 여러분 A는 영어도 되고 숫자도 되고 문자도 됩니다. 근데 1번은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1번은 네, 다 숫자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L은 무조건 문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숫자가 들어가서 틀렸네요. 그렇죠? 자, 3번은 왜 틀렸어요? 영구샵에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문자가 들어가서 틀렸고 여기도 BCD 문자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그렇죠? 답은 2번이네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 A 2, 3, 4, 5 해도 이것도 또 맞아요. 여러분. 왜? 요 A는 뭐냐면은 A는 여기 보세요. 숫자, 영어, 한글 다 가능해요. 알겠죠? 자, 다음 58번
아래에 그림과 같이 주문 내역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다음 중 제품 테이블의 특정 레코드를 삭제했을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풀이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있어요. 관계가. 그쵸? 그런데 제품 테이블의 특정 레코드를 삭제했을 경우로 옳은 것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라고 체크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제품 번호에서 A-001을 삭제하면 주문 내역에 있는 A-001은 다 삭제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가시죠? 자, 참조 무결성은 뭘까요?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에 있는 값만 주문 내역 테이블의 제품 번호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 제품 테이블의 제품이 라면, 제가 좋아하는 라면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껌하고, 제가 좋아하는 껌하고 라면하고,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라면 껌, 그 다음에 뭐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이름이 뭐가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감자깡이 있다고 이렇게 쳐요. 감자깡. 자, 이렇게 라면, 껌, 감자깡 이렇게 세 개의 죄송합니다. 여기다 써야겠다. 제품 테이블에 내가 좋아하는 라면이 있고, 감자가 있고, 감자깡이 있고, 그 다음에 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주문 내역에 뭐 라면도 막 주문이 됐겠고, 감자깡도 막 주문했고, 껌도 막 주문해서 사람들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럼 제품 테이블에 라면을 내가 싹 지웠어요. 그럼 주문 내역 테이블에도 여러분 뭐예요? 라면이 들어가 있는 거는 다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는 뭐예요? 라면, 감자깡, 껌밖에 없어요. 제품에는. 그러면 주문 내역에도 뭐밖에 없어야 돼요? 라면, 감자깡, 껌 그 위에 건 있으면 안 돼요. 이해 가시나요? 그 참조 무결성이라 그래요. 그거를 반드시 제품 테이블에 제품 번호에 존재하는 값만 주문 내역 테이블에 주문 번호에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참조 무결성 유지라 그럽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 제품 테이블에 라면, 감자깡, 껌하고 또 고구마깡이 있어요. 고구마깡. 이렇게는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문 내역 테이블에 고구마깡은 넣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주문 내역 테이블에 고구마깡. 왜? 반드시 이게 이렇게 세 개밖에 없는데 주문 내역 테이블에 고구마깡을 딱 집어넣었다. 그럼 여기 제품 테이블에는 없으니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에 위배된다 그래. 그런 말을. 자, 58번의 답은 3번이에요. 왜? 제품 테이블에 특정 레코드가 삭제되고 이를 참조하는 주문 내역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가 함께 삭제되려. 왜? 여기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3번. 자, 59번. 다음 중 아래와 같이 필드 속성을 설정한 경우 입력값에 따른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필드 크기 실수 소수점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형식 표준. 이건 뭐예요? 여기 형식이 표준으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숫자를 1000단위마다 콤마로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자, 소수점 자릿수 1. 이건 뭐예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 값을 제한하는 것을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 그럽니다. 1서부터 10까지만 쓰시오. between 1 and 10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만 입력되도록 하시오. 이렇게 값을 제한해 주는 것을 우린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 그럽니다. 이건 뭐예요? 1이 아닌 것과 1인 것과 1이 아닌 것과 마이너스 1이 아닌 것만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필수에 반드시 값을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필수, 여기 지금 뭐예요? 2를 입력하는 경우 값이 입력되지 않는다. 왜 2를 입력하는 경우 값이 입력되지 않죠? 그렇죠? 왜? 여기 때문에 1을 입력하면 값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을 입력하는 경우 값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왜? 마이너스 1은 여기 되니까 값이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필드 값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기본값으로 0.0이 입력된다. 맞습니다. 왜? 기본값은 0인데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나려 그렇기 때문에 0.0으로 나타납니다. 4번 1, 2, 3, 4를 입력하는 경우 표시되는 값은 1234.0이 된다. 틀렸어요. 왜? 여기 표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1000단위마다 쉼표해줘야 돼. 1, 쉼표 2, 3, 4.0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답은 뭐예요?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관연도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학생 테이블에 성적 필드에 성적을 입력하는 경우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만 입력 가능하도록 설정하기 위한 필드 속성. 이건 유효성 검사 규칙이죠. 뭐 그쵸? 값을 1서부터 100까지만 제한해 주는 거잖아요. 값을 제한해 주는 것을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 그럽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자, 60번.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학생 테이블에서 필드의 순서를 변경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테이블에 필드 변경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원하는 필드를 선택 후 원하는 위치에서 끌어다 놓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Shift 키를 사용하면 처음 선택한 필드와 나중 선택한 필드 사이에 있는 모든 필드가 포함되어 끌어다 놓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사용하면 아무 기능이 없어요. 만약에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주소 필드명을 선택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전화번호를 선택하여 이동할 위치에 끌어다 놓으면 주소 필드가 아니라 나중에 선택된 전화 필드만 이동이 돼요. 알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답은 뭐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쵸? 자,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주소, 여기 보세요. 그럼 1번부터 한번 보죠. 그냥 디자인 보기에서 주소 필드를 선택한 후 이동할 위치를 끌어다 놓는다. 맞아요. 주소 필드를 선택해서 이동할 위치를 끌어다 놓으면 그냥 이렇게 끌어다 쳐요. 여기 끌어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여기다 끌어다 줘요. 알겠죠? 그 다음 2번 디자인 보기에서 주소 필드를 선택 후 Shift 키를 누르고 전화 필드를 선택. 그럼 여기 다 선택이 되겠죠? 여기 세 개가 다 선택이 돼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이 사이다 놓으면 위치가 바뀝니다. 알겠죠? 그럼 주소 취미 전화 필드가 이동됩니다. 3번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전화 필드를 선택한 후 이동할 위치를 끌어다 놓는다. 맞아요? 전화 필드를 선택한 후에 끌어다 놓을 수 있습니다. 4번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주소 필드명을 선택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전화 필드를 선택하면 주소 전화 필드 선택하면 이동할 위치를 끌어다 놓으면 주소 전화 필드만 이동된다. 틀렸어요. 전화 필드만 이동됩니다. 주소 필드는 이동이 안 됩니다. 알겠죠? 제가 이렇게 끌어다가 제가 놔봤어요. 그랬더니만 전화 필드만 이동돼요. 즉 컨트롤 키는 먹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 2017년 2회 컴퓨터 일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